어서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독한 시어머니와 마음 여린 며느리 이야기 등 모두 4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고약한 시어머니와 마음 여린 며느리. 옛날 냇물이 유유히 흐르고 대숲이 바람결에 춤추는 한 고즈넉한 산자락 아래에 성질이 고약하기로 이름난 시어머니 경옥과 말수가 적고 여린 며느리 순덕이 살고 있었다. 평소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에도 가시를 담는 성격에 입만 열면 며느리를 흘겨보고 화를 내며 꼬투리를 잡기 일쑤였다. 저것이 또 하는 짓이 몸살이는구나. 우리 땐 뼈가 닳도록 시집살이를 했건만. 이렇게 말하는 게 입버릇이었고 이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해대었다. 반면 며느리 순덕은 억척스러운 시댁살이에 힘들었지만 늘 뭔가에 눌러 꾹 참고 가슴 속에만 삼켰다.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게 칼이 되는 날이 오는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마당에 있을 때 며느리 순덕은 고추를 말리러 나왔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가와 저 고추는 해지기 전에 들여놔야 하는데 멀뚱멀뚱. 아니 대체 뭐 하는 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펴놓고 있잖아 얘. 저것이 입은 살아가지고 행동은 늦고 매사에 잘하는 게 우지 하나도 없노. 참다 못한 며느리 순덕도 터져버렸다. 어머니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말씀 좀 곱게 해주이소. 저도 사람입니다. 뭐라고? 네가 사람이면 이 시어머니한테 대꾸부터 하나. 이런 버릇없는 것 같으니라고. 어머니도 저한테 사람 대접 안 해주시잖아 예. 시집 온 지 5년이 지났는데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야가 무엇이라 시벌이 샀노?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뭔때 끌어 말대꾸고. 며느리 순덕은 서러워 떨리는 몸으로 눈시울을 붉히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혼잣말로 투덜대었다. 아이고 이 내 팔자가 참 사납구나 사나워. 며칠 뒤에 동네 이웃 아주머니들이 멀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옥댁 며느리 요새는 영 눈빛이 말도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저 댁의 고부가는 왜 저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원수로 지낼까? 순간 며느리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 순덕은 남편에게 울며 참았던 속마음을 꺼내놓았다. 이 집에선 숨 쉬는 것도 죄 같아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저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거든요. 남편은 중간에서 어쩌지도 못하고 말없이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며칠 후 큰 비가 쏟아지던 날에 시어머니 경옥은 미끄러져서 발목을 접질렀고 그만 병치레를 하게 되었다. 해가 저문 어느 날 시어머니는 이불을 덮은 채 희미한 등불 아래 홀로 외로이 누워 있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 순덕이 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죽을 살며시 내려놓고는 일어나 앉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조심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여 주었다. 죽을 받아 먹던 시어머니가 불편한 기색으로 물었다. 니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이러냐? 이제 와서 쇼라도 하는 기가. 쇼라니에.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가 지금 아프시잖아요. 니네 미워했다 아이가. 미워했어요. 근데 미움도 가족이니까 하는 기더라고요. 남처럼 생각했다면 이러고 살겠어요? 진작에 떠났겠지요? 며느리 순덕은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사실 병석에 누운 시어머니에게는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매일같이 죽을 쏘어 나르고 이불을 갈아주고 옷을 갈아입게 도와주며 약을 챙기는 등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도맡았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햇살이 눈부신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 경옥은 며느리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순덕아, 내가 니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처럼 됐구나. 그간 참 미안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배운 게 없어서 날 용서해 다오. 아닙니다. 어머니, 저도 여러 가지로 어머니께 잘못한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순덕은 고개를 푹 숙였고 두 사람 사이엔 햇살 같은 온기가 감돌았다. 그 다음날 마을 장날이라 둘은 함께 장터에 나가 김장 재료를 사는데 장에 나온 이웃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깜짝 놀라 수군대었다. 엄마야, 저 경옥댁이랑 며느리 아이가 웬일이고? 둘이 함께 웃고 있네? 그러게 말이야. 그 집에 해 떴나 보네.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에 시어머니 경옥댁이 한마디 하였다. 손맛 좋은 우리 며느리랑 김장 재료 사러 왔다오. 이 아이 손맛이 얼마나 좋은지. 며느리 순덕은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해 겨울 장독대 앞에서 둘은 김장을 하였다. 시어머니는 손등의 양념을 며느리의 이마에 슬쩍 묻히며 말했다. 넌 내 며느리지만 내 딸보다 속이 깊다. 이제야 내가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 참 기쁘구나. 며느리 순득은 말없이 웃었다. 마당 위엔 햇살이 따스히 내려앉았다. 이렇게 하여 고집불통인 경옥댁 시어머니는 며느리 순덕을 딸같이 대하니 집안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동네에서 효부 며느리라는 칭찬이 자자하였다. 몇 년 뒤 아들 또한 과거에 급제하니 집안의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들은 오래도록 오손도손 잘 살았다 한다. 머리 깎은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늙은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 모두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이 집은 조석의 끼니를 대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환갑이 닥쳐왔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리 궁리를 해도 아버지 환갑잔치를 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홀로 계신 아버지의 환갑날에 상이라도 차려드리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할 것이며 자식으로서도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며느리는 고민 끝에 풍성한 자기의 머리를 잘라 팔아서 그 돈으로 쌀과 반찬을 마련하여 정성껏 상을 차렸다. 저녁이 되어 저녁상을 올리고 홀로 계신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아들은 화로를 두드리며 장단을 치고 며느리는 장단에 맞춰 춤을 추자 아버지는 그 모습에 그만 기뻐 울고 말았다. 그때 마침 원님이 민정을 살피고자 순찰을 도는데 어느 집 대문 앞에 서니 봉창문에 그림자가 비치는데 춤추는 모습이 보이고 장단소리, 울음소리가 나니 이를 이상히 여겨 문을 열고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아들이 나와 원님에게 사정 이야기를 해주었다. 원님은 가족의 딱한 사정과 며느리와 아들의 효성에 감동하여 양식과 옷감을 상으로 후하게 주어 위로하였다고 한다. 못생긴 사위. 옛날 시골의 어느 마을에 한 양반이 딸을 하나 두었다. 이 딸은 평소 몸가짐도 바르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효녀였다. 이 양반은 외톨박이 딸이니 시집은 좋은 곳에 보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보찜을 싸가지고 사윗감을 고르러 다녔다. 그러다 어느 날 서당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서당의 아이들 중에서 퍽 잘생긴 아이 하나가 눈에 들어와 글방 선생에게 자기의 심중을 털어놓았다. 글방 선생은 쾌히 허락하며 그 애는 바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시골 양반은 내친 김에 태길까지 해놓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을 기다렸다. 그날이 닥쳐와 장가오는 신랑을 보니 웬걸 그때 본 아이가 아니라 지지리도 못생긴 다른 아이였다. 시골 양반은 당황했으나 할 수 없이 딸을 시집 보내며 에라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 팔자가 좋으면 잘 살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위는 사실 글방 선생의 아들이 아니라 잔심부름을 시키는 아이였다. 조실 부모를 해서 맡아 기르는데 지지리도 못 나내라 나무꾼 노릇을 시켰는데 장가도 못 들고 걱정하다가 아들 대신 보냈던 것이었다. 그 뒤 5년이 흘러 아버지는 딸 자식이라 사는 것이 궁금하여 찾아가 보니 생각보다 잘 살고 있었다. 딸에게 아버지는 시집 잘못 보내어 후회하고 있다고 했더니 딸은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버님. 이것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하며 장롱을 열어 보이는데 글쎄 돈이 꽉 차 있었다. 까닭을 물으니 나무 장사를 해서 모았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쿵 하고 나무찜을 내려놓는 소리가 나더니 사위가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더없이 미더워 보였다. 그 후 10년이 되던 해 사위는 갑부가 되더니 이번에는 아내와 떨어져 산속으로 들어가 3년간 공부한 후 과거를 치렀는데 장원급제를 하였다. 이들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반면 글방 선생의 훤칠한 아들은 끝내 가난한 선비로 여생을 지냈다고 한다. 다시 돌아온 산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하시성의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하시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혼기를 한참이나 넘긴 딸이 올해는 가겠지 했는데 또 한 해가 흘러 딸에는 또 한 살 더 먹어 22살이 되었기 때문이다. 살림이라도 넉넉했으면 진작 보냈겠지만 살림마저도 넉넉지가 않았기에 더욱 고심이 깊었다. 하시는 1년 12달 날씨가 좋지 않은 날만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지만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다. 가끔 중매를 서려고 매파가 찾아오지만 혼수 흉내낼 돈도 없어 한숨만 토하다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한 하시이지만 한평생 배운 것이라고는 나무장사뿐인데 요즘은 몸도 젊은 시절과 달라 힘에 부쳐 나무찜도 점점 작아지기만 하였다. 눈이 펄펄 내리는 어느 날 하시는 지게에 도끼를 얹고 산으로 향했다. 화력 좋은 굴참나무를 찾아 헤매던 하시의 눈에 새하얀 눈 위로 새빨간 산삼 열매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시가 100년 묵은 산삼 한 뿌리를 캤다는 소문은 저잣거리로 금방 퍼져 약재상들이 우르러 몰려 찾아왔다. 하시, 이 산삼을 들고 주막으로 가세나. 전석군 황천봉이 기다리고 있네. 하시는 이끼로 산 산삼을 보자기에 고이 싸들고 약재상을 따라 저잣거리의 주막으로 갔다. 황천봉과 그의 수하들이 술상을 차려놓고 하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주막을 제 집인 양 여기며 드나드는 노름꾼들과 껄렁패들도 산삼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 마침내 하시가 보자기를 풀자 100년생 동자 산삼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100년생 산삼이라니 정말 보기 힘든 고가의 산삼이라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와 하고 탄성을 지를 때 누군가 번개처럼 산삼을 낚아채더니 와그작 와그작 하고 씹어먹는 것이 아닌가. 순간 주막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런데 황천봉의 수하들이 산삼 도둑의 멱살을 잡아 올려보니 폐병으로 기침을 해대는 노름꾼 김생이란 놈이었다. 김생은 제대로 노름판에도 끼지도 못하고
뒷전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골이나 뜯으며 집도 절도 없는 논팽이였다. 김생은 황찬봉 수아들에게 몰매를 맞아 코피가 터지고 입술은 탱탱 부어오른 채 방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황찬봉은 수아들에게 이놈을 포박해서 우리 집으로 끌고 가거라! 내 이놈의 배를 잘라 산삼을 끄집어낼 터이다! 황찬봉의 꾸짖음에 김생은 사색이 되었다. 바로 그때 마음씨 착한 하씨가 김생이 불쌍해 보여 나섰다. 찬봉 어르신, 아직 김생의 뱃속에 있는 산삼은 제 것입니다요. 이놈의 배를 째든지 통째로 삶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황찬봉이 듣고 보니 할 말이 없었다. 아직까지는 산삼의 주인이 하씨이고 돈 들어간 일이 없으니 손해를 본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아쉬운 마음을 접고 황찬봉이 돌아가자 하씨는 김생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몰래 풀어주었다. 하씨는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며 크게 한숨을 토했다. 그걸 팔아 딸아이 시집 보내려 했었는데 배를 쨘들 산삼이 멀쩡할까? 내 팔자에 웬 그런 복이. 김생이 눈밭 속으로 그렇게 사라진 후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은 없었고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이었다. 예나 다름없이 하씨가 나무짐을 지고 산을 내려와 마당으로 들어오니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이가 넙죽 절을 올리는 게 아닌가. 하씨는 도대체 누가 이런 미천한 사람한테 절을 하는가 싶어 이리저리 봐도 알 수가 없어 빤히 쳐다만 보는데 소인 김생입니다. 하였다. 피골이 상접했던 모습은 어디를 가고 살이 오르고 어깨가 떡 벌어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김생은 산삼을 먹고 폐병이 완치되어 장사판에 뛰어들어 이름난 거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는 산삼을 날치기해 먹었는데도 살려준 고마운 뜻을 갚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꽃 피고 새우는 화창한 봄날, 김생과 하씨 딸이 혼례를 올렸다. 그래서 하씨는 더 이상 나무찌개를 지지 않고 저잣거리의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을 두고 살았다. 후에 마을 사람들이 하씨의 착한 마음이 복을 가져왔다고들 칭찬했다고 한다. 마지막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나니 정말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씨가 김생을 살려두지 않았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떠했을까요? 딸도 시집 보내지 못한 채 가난한 삶을 이어가다 고달프게 삶을 끝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음씨 좋은 하씨의 선택처럼 우리도 당장의 삶이 어렵더라도 순간 절망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 좋은 날도 우리란 생각 가져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